오랜만에 또 돌아온 만화까지 제3화. 이번엔 24쪽. 또 계속 한번 읽어보죠. 자, 23쪽. 눈사람 같은 것이 같은 것. 그렇다. 눈사람이라고 하자. 햇살이 퍼지면 녹아서 일그러지는 물품 없는 눈사람처럼 사람도 세월 따라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덧없는 세월 속에 부대끼면서 잎새진 나무숲처럼 성근 머리카락을 날리는 상의의 모습으로 떠올려 보았다.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다. 하루살이처럼 오고 가는 상념들을 33천 하늘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월사는 저녁 노을을 등지고 범종을 울렸다. 한 번, 두 번, 33번의 청동소리 같은 울림이 퍼지면서 마을속 깊숙한 골짜기에 우거진 수풀들이 바람에 쓸려 눕는 듯해서 다시 그 위에 상처자의 얼굴이 둥기려 떠올랐다. 지독한 망상이었다. 쓸어도 지어지지 않는 얼굴이고 뼛속 깊이 파고드는 독충이다. 월사는 쫓기듯 산방에 들어와서 향을 피우고 묵상에 잠겼다. 내가 나고 죽는 것도 인연이고 제약을 범하는 것도 인연의 실가닥이 얽혀서 된 그림자 같은 얼룩이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끊지. 어디 갔다 왔습니다. 어디까지 갔지? 그림자 같은 얼룩이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끊자 나하고도 끊자. 생야 분기 사야 분몰이라니. 내가 있다는 것은 어쩌다가 수증기가 엉겨서 구름으로 떠있는 것. 내가 죽었다고 해도 그 구름이 흩어진 것에 지나지 않고 저자의 만남도 떠가는 구름이 잠시 곁으로 스쳤을 뿐 잡히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본시 없던 것이 그림자로 어른거리는 것이 것을 이토록 애타게 붙들고 있단 말인가. 예불을 마치고 승방 툇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뜬그렇다. 골짜기에 저녁 안개가 더듬더듬 노량을 찾아 스며드는데 월산의 가슴속은 그보다도 짙은 먹구름이 얹혀있다. 어느 세월에 헤쳐나갈 구름이고 안개일까. 잿빛이 짙어가는 먼 산의 능선에 따라 곡선을 그어가는 월산의 시선은 어새 무억산 자락 중인리 얼음에 가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저녁 안개 속으로 상의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더니 하얀 소복 그림자를 내리고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바람도 없는데 왜 향기일까. 향긋한 머리끼 냄새가 코로 스며들며 햇빛에 손목이 눈앞에 와 있다. 솔숲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속내라고 하지. 솔잎이 부는 풀피 소리라는 말이다. 나는 이날까지 그 소리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 여인일이고 언제 왔던지 해공스님이 그림자처럼 옆에 와 앉아 있었다. 황공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월살의 장상 소매를 잡아 앉혔다. 송래, 송도 다 같은 솔바람인데 피리 소리로 들리는 건 어떤 사람이며 파도치는 소리로 들리는 건 또 어떤 사람일꼬. 월사는 지금 저 소리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고. 초승달같이 나열이 서 있는 해공스님의 눈썹이 월사의 옆 얼굴을 찔렀다. 제 귀에는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바람에다 귀를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내 귀에는 지금 바람 소리가 들려. 청동 소리만큼이나 요란하게 들리다가 귀뚜리 소리처럼 늘 가늘어지기도 하고 소나비 소리로 들리다가 낮순말 떨어지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데 피리 소리로 듣는 사람은 군음으로 들리다가 우주로 들리기도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 글쎄요.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 그래서 일체 유심이라는 거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려 있단 말이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남들이 추하다고 해도 곱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고운 것이고 한데 방금 지나간 전 바람기가 아직도 솔잎에 남아있을까? 가르치신 대로라면 솔잎에 달려있겠죠? 바람이 스쳐갔다고 생각하면 바람이 기억할 것이고 바람을 느끼지 않았다면 바람은 아예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키설키한 인연의 가닥도 따지고 보면 바람과 같은 것이지. 월성이 내게 마음을 두었다면 나는 바람 속에 사라져도 월성에게는 그림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마음에서 털어냈다면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 부처님은 또 어디서 찾는단 말인고. 나지막한 해공 스님의 한숨소리가 월산의 가슴속 공허에 뿌옇게 안개로 지었다.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부질없는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고 찾는 것도 범내일 뿐이야. 한 번 가면 그 자리에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무엇 때문에 그리도 애태우고. 해공 스님은 손바닥을 털면서 승박 모퉁이로 사라졌다. 해공 스님의 말 때문이었을까? 월사는 헝건한 잠의 수심 속에서 상이 처자를 만났다. 처자는 월산과 잡히지 않는 거리를 두고 어디로 가는지 한없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얼마나 따라가다 보니 수십 길 남떨어지에 발길이 멈춰서더니 저자는 흰나비처럼 벼랑에서 몸을 날렸다. 월사는 팔을 희저으며 붙들려고 했지만 저자는 벌써 물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사타구니가 축축히 젖어 있었다. 망년만으로도 살덩어리는 재구시를 하는 것인가. 허랑한 꿈을 털어내려고 조심조심 일어나서 개울로 나가려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다. 운봉도 목욕을 하러 간 것일까. 반문을 열고 나서니 콧날을 깎아낼 듯이 바람끝이 시리다. 금은 깨라 다른 꼬리조차 비치지 않고 별빛만 말긋말긋한데 요란한 물소리가 이나에 따라 정수리를 꿰뚫었다. 은하수를 보니 어림으로 자정은 이미 지났고 축시 무렵이나 되어 있었으리라. 목욕하고 들어가면 도량석에 대기 마침 맞은 시각이다. 어금니를 봐주며 장삼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갔다. 물소리만큼이나 서슬진 한기가 턱뼈를 쳤다. 원하 영리 삼합도 원하 속담 진치 몇 번이나 열애십대의 발음을 외워보건만 머릿속에서 오고 가는 망령은 좀치로 지워지지 않는다. 물속에 들어앉아 널쩍다리살을 꼬집고 비틀어보니 감각이 없다. 살이 얼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서일이라. 주먹으로 머리를 짚바수어 보았다. 얼얼한 기운이 느껴질 때뿐. 그 물속 같은 생각은 여전히 미로를 헤매고 있다. 원하 영리 삼합도 원하 속담답 진치. 모구름을 섞어가며 외워가다 보니 비로소 머릿속에 별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이대로 별빛만 담고 가자. 개울에서 나와 옷을 입는데 그제서야 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갔지. 전신이 후끈후끈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온통 별밭이다. 그 중에서 북극성 하나를 골라 머릿속에 담고 돌아오는데 사촌 항문 안으로
희끗한 그림자 하나가 손새같이 승봉조로 스며들었다. 누군가 나처럼 잠시 샛길로 들어서 헤매다 돌아오는 건 아닐까? 조심조심 밤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앉는데 나갈 때 자리에 없던 운봉이 누워있다. 옷에서 바람 냄새가 나는 걸로 보아 바깥에서 들어왔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4,000원 앞을 스쳐 지나간 그림자가 운봉이 아닌가? 이 밤에 어디를 갔다 온 것일까? 생각 같아서는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깨워 캐묻고 싶긴 하지만 나만 의심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범례를 불러들이는 짓이라 냇물에서 담은 붓글상을 머릿속에 띄우며 막 눈을 붙이려 봤는데 괴종시가 세시를 알렸다. 오반번이 월상이 청소금을 매며 도량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새벽바람에 잠상전원을 비비며 중들이 법당으로 들어섰다. 종성을 치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있는 녹두알만이나 하던 붓국상이 콩알만하게 불어나더니 탱자만하게 커지고 나중에는 달만해지고 드디어는 해가 되고 전신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했다. 그러다가 범종이 칠 때는 우람한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전신이 금빛으로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욕계의 6천에서 새끼의 18천으로 무새끼의 4천으로 종성이 퍼져나가면서 월산의 얼굴에는 수정 같은 햇기가 번져갔고 월산에게서 피어나는 햇기인지 동네 하늘이 번해졌다.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를 쓸어냈듯이 도량을 쓸고 나서 세수를 하려고 개울을 나가니 운봉이 내뚱에 앉아서 아침 햇살이 흰 이를 드러내버렸다. 오, 반봉 한번 제대로 하는구만. 목욕까지 도련석으로 올리니 머지않아 서론이 이루어지겠지. 여느 때와는 달리 운봉의 말에는 시 대신 살구맛이 갑니다. 운봉도 그때 목욕하고 들어왔었는가? 새벽바람 냄새가 나는 것 같던데. 너는 보시하러 갔었지. 삼륜공격이라 했으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시했는가는 묻지 말게. 나도 잊으려고 애쓰고 있네. 운봉은 먼저 간다는 말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보시했다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가늠해 봄이 요 며칠 사이에 무척 피곤하고 그늘진 얼굴로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새벽바람을 쐬고 나갔다 들어온 탓이 아닌가 해서 은근히 우구심을 자아냈다. 언제 나갔다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다음날 새벽에도 운봉에게서는 바람 냄새가 났고 얼굴에 들이는 그림자는 날로 짙어가 머문 있었다. 챕터 3. 자, 이제부터 챕터 3입니다. 아슴아슴하던 봄 기운은 경각성 자락에다 알록달록 술을 놓기 시작했다. 진달래가 피어나고 물풀의 나무, 자개나무, 도토리나무, 산수리나무, 떡잎이 피어나면서 고사리 치나무를 찾아온 나물꾼들이 심심치 않게 절 안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고 쉬어가기도 했다. 나물꾼 가운데는 치렁치렁 댕기머리를 따내린 큰 애기도 걸어가다 눈에 띄었다. 떼묵은 소인이 와서 마음을 씻고 가고 비원을 안고 온 중생들이 부르니 받아가는 도량이라. 들고 나는 여인들은 탓할 수는 없지만 월세에게는 여인이 스쳐갈 때마다 상의가 남긴 얼룩이 아른아른 되살아나서 봄 기운과 함께 선잠을 찾아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스님, 물 좋게 마시고 가도 돼요? 이제 막 털을 벗고 청소한 연두빛으로 피어나는 두루숨처럼 16이나 되어 보이는 잠깐만 다시 스님, 물 좋게 마시고 가도 돼요. 됐습니다. 되어 보이는 큰 애기 하나가 생글생글 웃음을 보이며 월산에게 말을 걸었다. 지신머리에 떼꼬리 이 자른 흐르는 참새지만
살짝 사이로 어려 보이는 웃음. 이것을 쭉 차림새지만 살짝 사이로 어려 보이는 복사구 웃음이 옹달습니다. 큰 애기는 바가지로 석간수를 받아 마시고 나서 월산의 앞에 스쳐 법당 안에 기웃거리더니 모퉁이로 돌아갔다. 간지럽 나무 밑동을 손톱으로 긁어보다가 난 월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인다. 자르르 윤기어는 댕기머리에서 상의의 머리길 냄새가 풍겨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감자 소복 차림의 상의가 가만 도량 안으로 들어선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말 없는 상의의 그림자는 월산의 장상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새 숨을 쉬게 했다. 관람이 나서 승방에 안아 눕힐 때의 무게만큼이나 가득 차는 체온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망념이다. 이 지긋지긋한 놈의 그림자. 옷바람이 느껴져서 눈을 뜨고 보니 운복이 곁에 와서 새콤하게 웃고 있었다. 중돌로에서는 봄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을련만. 들련 아지랑이 속으로 눈을 돌리는 운복의 소팡도 진작에 갔다. 바람도 없는 철간 띠겹 속에선 우는 뻐꾸리 소리가 절 안에 가득 채웠다. 나 새벽바람 묻혀오는 거 궁금하지 않아? 헌식대 옆바위 등에 앉자 운복은 뜬금없는 말을 건넸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보내. 오늘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운복은 구미가 당기는 궁금증을 안겨주고는 고개를 돌렸다. 어디를 다녀오는데? 오시오를 갔다 온다고 했지? 바로 요 아래 외딴집이야. 공치사하면 보시가 아니라지만 이왕 꺼낸 말 다 털어놓아야겠네. 됐나? 문복은 달걀 끌어올려 방가부자를 하고는 입맛을 사줄까. 나 대처등이 될지도 몰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비구나 대처나 죽은 한 가지지 뭐. 조물주가 마련해준 걸 것이면 극락갈 수 있겠어? 석종께서도 나오라는 자식이 있었다고 하잖아. 4년 전에 맺어진 끈가닥이야. 많은 길에서 그 끈가닥이 아직까지도 풀어지지 않았던가 봐. 바둑에서 금방순이 넘어갈 듯 울던 어린애가 맺어준 이야기야. 인적도 없는 산전이었어. 가시덤불 속에서 날아간 껌밖에는 아무도 모를 거야. 순창 해문산 기슭에서 렸다고 했다. 해질녘에 산길을 돌아가는데 어디선가 목이 쉬어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어린애의 볏삼 많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가문이 밥둑에다가 띠로 어린이를 메어놓고 아낙네 하나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밭을 메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도 안 지났새 계집애인데 얼굴에 마른 버짐이 한겨울에 설이 덮이듯 했더라고. 쥐어짜봤자 어린애 입 축여줄 만한 젖도 안 나왔던 모양이지. 원수 같은 것이라고 차라리 죽기만 기다렸는지도 몰라. 우선 당장 어린애부터 살려야겠더라고. 밤매는 여자를 앞세우고 따라 들어가니 파란 간 마련이 너무 엉망이더라고. 주원이 젊어지고 다니는 바랑이란 거 뒤져보았자 뻔한 거 아니야? 한 대빵이나 됨직한 쌀을 주고 암주부터 끓이라 했지. 그럭저럭 하다 보니 해가 꼴깍 넘어가더라고. 길도 나지 않는 산길을 헤쳐나온다는 게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더군. 어린애를 사이에 두고 하룻밤 신세질 수밖에 없었지.
존나 무섭네요. 계속 느꼈어. 낮에 한턱은 어린애를 사이에 두고 하룻밤 신세질 수밖에 없었지. 참, 남녀간의 그놈의 시신하는 건 어쩔 거리가 없나봐. 운복은 생침을 꼴깍 삼키고 나서 해벌어진 입에 차디찬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추적에는 서로가 고단해서 그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골아 떨어졌지. 그런데 새벽차에 나해서 이 여자가 어린애를 등 뒤로 눕히고는 내 폰을 파고들며 햇볕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아무리 밀어내도 울먹이며 파고드는 그 속사정을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그리고 나 또한 중일만장 장사 속에 살던 중생이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는 이것도 보시라는 변명이 튀어나오겠군. 그 여자의 남편은 어떤 사람인데? 전답 조금 있는 것 빛으로 다 올려붙이고 거기 들어와서 화전 붙였다나봐. 어린애 하나 낳은 거 굶겨 죽이고 그 뒤로 또 생겨난 게 그 딸아이더라고. 화전이라는 게 쌓아놓고 먹을 곡식 농사는 못 되잖아. 남자가 돈 벌어온다고 나가더니 전무 소식이라는 거야. 할 수 살 수 없이 없어서였겠지. 이런 말도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거야. 그런 딱한 사정을 듣고 어떻게 도망쳐 나오겠어? 며칠 동안 사주 걷어서 몽땅 그 집에다 바쳤지. 그러고는 빠져나왔는데 하얀 거 끝나고 다시 소원길에 나서더니 그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 소위 말해서 그 단장에는 음욕 반 동전 반이었을 거야. 그래서 찾아갔더니 엉망이 내려앉고 그 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했어. 그런데 이견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봐. 요 아래 불재 밑에서 또 상자를 가꾸더라고. 그냥 지나쳤으면 되는 건데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갔는 데에는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모두가 내 성질이 맵자지 못한 탓이었을 거야. 그나저나지 뭐. 목닥치고 독견만 한다고 선물할까? 어차피 헬타락에는 애저녁이 너무 글렀고 중생 하나만이라도 제도하면 그걸로 만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선물하는 길일지 몰라. 만유불신이라고 했으니 선물하는 길은 여러 가지겠지. 목탁만 두드리고 앉았다고 극락갈 리는 없고 운복의 얼굴은 날로 거칠해져갔고 야만의 산문에 빠져나가는 것 또한 여전했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아니면 눈치를 챈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화에서 운복을 보는 분들이 까슬까슬한 보리 거스림이었다. 둘의 사이에 교분이 두터운 걸 시기하는지는 몰라도 월삼마저도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운복, 결단을 내리게. 운복, 결단을 내리게. 보는 눈들이 이대로 묻어주지 않을 것 같다네. 도량석을 마친 뒤 소세를 하고 돌아오면서 월사는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 대처가 되든 속인이 되든 결단은 내려야겠는데 행공 선생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 크게 두려워. 나 아니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여자야. 그러니 어쩌겠어. 내가 불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두 모녀는 내가 건사해야 하지 않겠어. 그 여자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돌아보도 않는다는 거야. 월서는 우울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찾기는 찾았대.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다나 봐. 좋은 남자 골라 팔자고 친다까지 했다나. 딸내 나이는 어쩌고. 떼어놓고 돌아섰다가 다시 찾아왔대. 참 딱같은 소리지. 이제 나를 떼어놓고 찾지도 않는 어머니하고 비교해보니 오히려 이쪽이 더 어머니답게 느껴지더라고.
나이로 보아도 나보다 5년이나 치고 그래서인지도 몰라도 여자 이상의 정을 느끼고 있어. 어머니에게 줄인 정을 거기서 정을 벌충하자는 것인가 봐.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 된 것 아닌가? 사집가를 거쳐서 사교과를 맞춰야만 주지가 된다는 건 고령한 자리 다툼에서 나온 이론일 거야. 어디 가서 뭘 하든 막대기 하나만 꽂아놓고도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장사 믿고 법당에만 들어 앉아 있어야 충이란 생각은 잘못된 거야. 월사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 있었다. 드디어 일은 끝장의 복음을 말았다. 3월 초하루 법회를 하러 왔던 그물단처럼 해공스님에게 불려갔다가 돌아오는 운복은 백낙같이 하였다. 도처까지 돌려드리더니 대처 승은 중 아닌가? 월상의 목소리는 세대어 있다. 도천만 있어야 중노릇하는 건 아니잖아. 벽에다 탱화 한 포 그려놓고 목탁도 주지 뭐. 산전이나 읽으면서 지내다 보면 누가 알아? 나은이 될지 부처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네도 술 따로 쏟게 했잖아요. 우물우물 하다 보면 사판 맞아서 삼보전지에 만축되다가 절간에 주체스런 짐작되고 말 테니까. 정지하려거든 주스는 짐작이 됐고 말 테니까. 전지하려거든 철저하게 무공방으로 들어가고 강제만 한다고 경성은 건 아닐 테니까. 검소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문봉이 하는 말마디가 마디마다 월사는 가슴이 저렸다. 나도 이걸로 따라 나설까? 하지만 중생을 어떻게 제도한단 말인가? 내 한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주제. 가까운 불제니까 발길이 닿거든 치서와. 운목은 바람 속에다 목탁이며 그동안 열단 반야경 원각경을 챙겨놓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운봉이 없는 빈자리에는 정함이라고 이지막 사집가래 마침 천년이 들어와서 월상에게 맡겨졌다. 승려들의 행렬에는 병렬이 없이 언제나 안행인데 그 선우는 억락으로 자니 속세의 영치로 해서는 월상과 비등을 뒤집어 범락이 4년이나 침지고 보니 월상을 받드는 정화의 태도는 껄끄러운 했다. 고향이 이천이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불문의 뜻을 두고 있었는데 미대 독자에다 종성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바람에 미적거리다 늦게서야 도망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혼인날에 본인 앞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안 어른들 생각으로는 부려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더 큰 요도는 이 길이다 싶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월상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묻지도 않는 말에 주워 섬겼다. 그럼 교수가 딱하게 됐군. 사주 단자까지 껐을 테니 말이야. 제대로 따지는 집안이라면 초리청에서 신부원 세워놓고 절을 시킨다는데. 그래서 집안 어른들 모르게 교수 집하고 내통해서 다른 데로 정나게 됐습니다. 어차피 나서기로 한 길 언젠가는 차고 나와야겠죠? 처자식 너절하게 어질러 놓고 나서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어까지 배우다가 늦게서야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소학교를 마쳤다고 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는 것도 많고 동전도 나가는 속도가 빨랐다. 구 한문을 입히는 가문에나 도조섬이나 받는 집안이지. 얼굴도 기구리고 행동 거짓 또한 눈에 띄게 묵직했다. 유학은 왜 포기했지? 입치레만 하는 학문이라 시들해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학문이라면 깊이가 있어야죠.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왜 왔는가, 무엇에서 내가 비롯되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방야신경을 구해서 읽곤 했습니다. 뭔가 근본을 찾아야겠더라고요. 태산보다도 무겁고 동해바다보다도 뜻이 깊은 사람이었다. 며칠 동안 도량을 앞병지어본 월사는 금감경을 안겨주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고승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정하는 어떤 거 그릇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다. 백호 같은 해공 스님의 눈썹이 월상의 눈을 찔렀다. 진작한데 머지않아 너를 능가할 테니. 짐작컨대 머지않아 너를 능가할 테니 싱긋 단단히 졸라매라는 말이 말같이 들렸다. 깊이가 끝이 없어. 깊이가 끝이 없어 도무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릇이라면 들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바닥이 보이겠지. 월산이 안고 있는 그릇 바닥은 얼마나 됐고 벌써 바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보이면 자꾸 파야지. 샘을 그냥 주면 메워지는 거야. 파고 파면 하나씩 깊어지는 게 샘바닥인데 바닥이 보이다니. 바위가 나오면 부수고 무너지면 다시 퍼올려야지. 무너진 흙을 퍼올리면 개어있는 물조차 불떡물지지 않습니까? 해공스님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월사는 따라 일어서며 운봉 이야기를 꺼내 요량으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허허, 월산도 이제는 눈이 트이는구만. 그래도 퍼올려야지. 불떡물이라고 무구상 불떡물로 있는 것 아니야.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기 마련이지. 하늘도 먹구름이 몰리다가 제 빛으로 돌아서지 않는 거. 해공 스님의 눈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었다. 이때를 놓쳤으면 안 되겠다 싶어. 월상은 엉뚱한 길로 날만을 끌고 갔다. 잠시 한눈 팔다가 세소에 늪에 빠진 수행자도 이전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월산의 질문에 이제까지 오나간 해공스의 얼굴에 자잘한 물비늘 이르다니 금방 천둥이가 칠 것만 같이 먹구름이 엉겼다. 제 뜻에 달렸지. 아무리 먹구름이 끼었다 해도 하늘은 맑아지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빛깔로 돌아서는 법이야. 뜸이 뜻이 서있지 않은 속인이라면 한 살이 되어버린 그때 꽃을 어떻게 씻어내는가. 그렇다면 새 속에서도 뜸만 굳히면 때꽃에 접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연꽃이 어디에서 피는지 구별하지. 진흙바닥입니다. 그래, 연꽃이 맑은 그대로 있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흙하고 한 살이 되지 않는 거야. 이제 고리는 잡혔다고 생각되자 운봉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갔다. 강고하게 지내는 여인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 산문을 벗어난 운봉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운봉도 마찬가지지. 연꽃으로 피어나려고 한다면야 언제 어디서라도 피어나지 않을까. 월상에게서 고개를 돌려 멀리 차마산 꼭대기 어딘지 떠가고 있는 구름에 눈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첩을
스님께 들었다. 누가 운몽의 도적을 빼앗았기에 스님께 들었다고 하던데요. 남의 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물리고 받고 앓고 놓고 갔으니 주인이 찾으러 오면 언제든 돌려줘야지. 그러면 제가 줘도 될까요? 드디어 해공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천둥이 치고 먹장구에서는 소나비가 퍼붓기 세웠다. 갖다 달라고 하던가? 아닙니다. 제가 전해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람이 맡기고 간 까닭이 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준다고? 뭔데? 하늘 끝자락에 구름에다 두고 있던 해공 스님의 시선이 칼로 자르듯 월세내기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사람이 맡기고 간 까닭이 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준다고? 월세내기로 돌아왔다. 이제까지 목소리 한 번 높여본 적이 없는 해군 스님에게서 벼락병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나올 듯 얼굴이 금이 가자 지나가던 저만조차 주춤했다. 운봉은 벽에다 탱화 한 폭이라도 걸어놓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독촉 갖다 달라는 말로 들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냥 해공 스님의 시선이 땅바닥으로 내려앉자 월산의 것도 자리로 따라갔다. 개미 한 마리가 해공 스님이 짚고 있는 법정 끝에서 겁도 없이 맨들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한동안 숨막힐 듯한 침묵이었다. 이놈이 형상을 바꾸고 싶은 거구나. 이러다가는 법정이 도끼가 되겠다. 해공 스님은 찬바람이 일으키며 안으로 들어갔다. 연등절이 가까워지다. 지자 절 안에서는 불공 준비를 한다고 온통 북새통이었다. 월성은 운목을 만남을 요량으로 잠복이를 자청했다. 달리는 일주문 밖으로 나설 변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이다. 산물 밖을 나선 지도 오래되었다. 전주장에서 양초며 한지를 사들고 오는 월사는 병치에서 잠시 묘목거리다가 이내 태실리가는 길을 들어서서 쟁걸음을 쳤다. 불재를 덧어서 운목을 찾아볼 결심에서다. 초여름 해가 길다지만 걸음을 지촉하지 않으면 술시 안에 산문에 들어서기가 빠듯할 것 같아서 해는 정말이나 한눈으로 떡갈 잎을 헤치며 두리번거렸다. 마음이 바빠서일까 해가 슬핏해서 산지를 감아도는 바람에 잠삼 등허리가 썬득썬득하다. 잿길 들머리에 들어서자 두 내가 어린아이를 관주리에 담아서 재워놓고 감자밭 고랭에 앉아 도란도란 북을 돋우고 있었다. 혹시나 운복인가 해서 가다서서 짝짝이 보니 저쪽에서도 눈이 오는데 한자홍의 비둘기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웠다. 운복도 저렇게 지내려니 생각하자 걸치고 있는 우중충한 장상이 저주스럽기만 했다. 밖구름에 앉아있는 여인이 불현듯 상의처자로 보인다. 상의처자와 내가 저 밖구름에 앉아 혼지를 한다면 어떨까? 채 도서일천에만 가야만 부처를 만나나? 인간 세상 도처에 부처가 있다는데. 밖구름에 앉아있는 두 남녀를 스쳐 지나며 월산의 입에서는 엄두도 못 내 푸념이 새어나오고 말았다. 녹음이 퍼져나가는 숲속은 길조차 희미하게 지어져가 없었다. 멀리 보면 희미하게 길이 나 있는 것 같았다. 막상 다가오면 길이 아니고 풀숲이다. 얼마를 헤쳐 들어가도 문막은 고사하고 집갈이 하나 눈에 띄지 않는데 어느 골 안에 숨어 산단 말인가. 제길에 올라서서 한동안 두리번거리던 월선은 세터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산길 중간 어디에도 운막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운번 만나기를 단념하고
이대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이왕 나선 김에 가던 길을 타고 절로 들어서 했을 각오로 희적하다 하다 보니 골짜기에서 연기 한 가닥이 피어오르고 기가 날게 물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정각사에서 야밤 중에 오간 거리라면 여기 어디쯤일 테니 운복이 거처하는 운막이라는 데가 틀림없다 싶어 한달음에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그 연기는 인가의 굴뚝에서 나는 게 아니고 나무꾼들이 피어올리는 모닥불 연기인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허기진 멀산에 눈을 뒤집었다. 스님, 여기 와서 한 점. 스님, 여기 와서 한 점 들고 가셔. 기름이 자르르 엉기는 장기요. 짓궂은 장난꾼 하나가 장산 소매로 얼굴을 가린 월산에게 흔적을 해왔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근반에서 음악하면 못 보셨습니까? 음악이라 여기서 정각사 쪽으로 담배 한 대 전틱 나가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4화에서 커밍 순